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북한으로 출근하는 남한 남자 북출남 한진식입니다. 네, 오늘 제 옆에는 저와 함께 북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 동료 두 분을 모셨는데요. 자, 우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제가 이제 또 먼저인가요? 먼저 예. 가죠. 네. 네. 손님이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지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혜린입니다. 자, 이제 그냥 웃기지? 야, 이런 거 해보고 싶으셔서 북출남 정말 나오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분이 우리 북출남 아니, 같아. 효주 씨가 하는 동안 저기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 많이 하셨죠? 아 이제 효주님이 나와서 두 분이 이제 눈길 교환이. 네. 아저 어떡하지? 제가 오늘 네. 머리 털나서 오늘 최고로 많이 웃는 날인 것 같아요, 진짜. 자, 효주 기자님이 줄이 지금 생겨요. 이거 보시면은 네. 좀 긴장하실 것 같아요. 자리 뺏길까봐. 이거 치고 올라오시겠는데요? 거의 뭐 가죽 자켓급으로 다음에 또 준비해 오시면은 아, 그때 그래요? 또 특별 게스트로. 전 너블너블한 거 좋아해가지고요. 이게 팔랑팔랑 날아가는 거. 또 이제 서로 깔까요 서로? 야, 이게 그동안 항상 절제된 방송 프로그램에서 네. 뵀다가 네, 맞습니다. 이렇게 확 풀어버릴 수 있는 이 뭘 만났죠, 프로그램에 오시니까 또 다른 네. 모습을 보여주시네요. 두 분이 네. 이들을 해주시니까 그만큼으로 저 수다를 못 떨어서 아, 그래요? 긴장을 엄청 했었거든요. 어떻게 하지 나가서 저희가 해드린 건 그랬는데 없는데 야, 아니 뭐 이분은 끼인 그게 것 긴장이 같아요. 그 정도예요? 아 그 긴장 풀리면 어디까지예요? 이분의 양파 같은. 아 내가 목이 막 갈리네. 야, 지금 유튜브 많이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많이 당황하셨을 네. 것 같아요. 야, 이혜린 기자님이 이런 새로운 모습을 네.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아마 북출남 다음에도 또 출연해달라는 요청이 줄을 이을 것 같은데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예. 자, 시청자들의 반응을 보고 저희 네. 예린 기자님을 앞으로도 모실 수 있는 날이 네. 또 왔으면 좋겠는데 네. 자, 일단은 지금 시작했으니까 또 이야기를 쭉쭉 해볼 텐데 자, 뉴스를 보니까 네. 최근에 지금 그 정치인들 비리 얘기가 또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특히 맞습니다. 지금 정부 네. 사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 여당 정치인 관계자들은 이 정부 관계자들은 본인이 이제 청렴하다는 이미지로 사실은 정권을 시작했잖아요. 탈환을 했어요. 네, 이 맞아요. 전 정권이 얼마나 비리가 많았냐 해가지고 네. 우리는 다르다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정권을 잡게 됐는데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이 네. 원래 내가 깨끗하다 하고 안 말하고 봤으면 네. 어지간해도 깨끗하네 네. 이러거든요. 근데 나는 너무 깨끗해. 나는 결벽증이야. 이랬는데 봤는데 안 깨끗하면 그게 그쵸. 충격이거든요. 그쵸. 이전 그 상대방 그러니까. 당의 상대방 정치 세력의 네. 그런 흠은 조그만 것도 다 잡아내고 나는 다르다라고 그쵸. 외쳐서 권력을 네. 잡았는데 사실 뭐 똥 묻은 개가 겨묻은 개 나무란 그러니까 그런 누운 개가 실정 다라맨 같은. 개 욕하는 거죠. 그것도 북한 사투리예요? 다라맨 개가 누운 개를 욕한다 이런 거죠. 똥 묻은 개가 티 묻은 개를 욕한다. 비난한다, 흉한다. 예, 북한에서는 이런 말 이제 있어요. 북한 예, 속담은 예, 그렇게 예, 그렇게 되죠. 이자는 뭐라고요? 나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그러니까 더 더러운 놈이잖아요. 그죠. 똥 묻은 게 더 더럽잖아요. 네네. 근데 겨 묻은 애한테 야 너 묻었다라고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네. 너무 어이가 없죠. 근데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 자신은 나를 잘 몰라요. 네. 남이 볼 때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내가 할 때는 나를 모르는데 내가 하는 게 내가 해도 괜찮은데 남이 할 때는 그게 눈에 보이는 네. 거예요. 원래 그래요. 네. 특히 아이고, 그 참. 돈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맞습니다. 그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예. 그렇게 자기는 떳떳할 것처럼 그쵸. 그렇게 당당하게 활동했던 그 대변인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투기 네. 문제로 뭐 물러났죠 사실상. 그쵸. 네. 사실 마지막까지 또 마누라 핑계를 네, 대면서 조금 와이프가 마누라고 했는데 뭐 어쩌고 그렇게 저쩌고. 또 좀 가면서 북한으로 말하면 물러났는데 가정혁명화예요 이분. 뭐 가정혁명화 마누라 단속을 못한 죄. 가정혁명화. 그게 가정혁명화거든요. 근데 그 20억이 넘는 금액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마누라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저는 아니죠. 가능할까 싶은데.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걸 들으면 아이고 나도 빨리 결혼해서 20억 막 써도 모른 척 하는 남편을 빨리 만났으면 막 이래요. 네. 그게 말이 돼요? 200 쓰기에도
200을 쓰려고 해도 사실은 남편하고 물어봐야 되는데 20억이면 그 와이프한테 밀게 되면 내 잘못이 조금은 사람들 앞에서 욕을 안 먹으리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나 그게 더 같으면 웃기는 거예요, 나 같으면 사실은. 만약씩 그렇게 했다고 해도 내가 욕 먹지 와이프는 나는 감춰주겠어. 아니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 20억이 그 사람한테 껌값인가? 와이프 막 써도 되게? 막 이렇게 또 생각이 되잖아요. 하여튼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사실 돈 없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네. 이번 정부도 믿으면 안 그쵸. 됐구나, 아 네. 속았구나 이런 마음도 많이 드실 것 같은데 사실 뭐 이런 비리 얘기를 하다 보면은 북한 상황은 어떨까 궁금하긴 해요. 네. 왜냐면은 북한에도 참 비리가 많다. 특히 배급도 다 끊기고 나서 그쵸. 네. 북한도 이제 뭐 지금 대북 제재가 들어가면서 정권 자체가 달러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사회 곳곳에서 뇌물이 제일 잘 통하는 사회로 그쵸. 조금씩 알려지고 네, 네. 있어요. 뭘 할 때도 뇌물, 저거 할 때도 뇌물. 뇌물 있으면은 감옥도 일찍 빼낼 수 있고, 그쵸. 뭐 학교도 입학할 수 있고, 네. 회사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들어만 봐왔는데 네. 실제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북한에서 지내신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그 뭐 뇌물 문화나 이런 비리 문화라고 하기도 참 어려운, 말하기가 좀 이상한데 이런 실태들을 다 보고 자라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네. 얼마 전에 모클에 문제적 여자로 출연한 적이 있어요. 네, 모클이라 하면 예, 그 TV조선 모란봉 프로그램에 플랜에 출연한 적이 네. 있는데 그 문제적 여자의 주인공이었던 그 이유가 이런 뇌물 때문에 아, 예, 북한에서 잠깐만. 어릴 때 네. 학교에 다니면서 엄마 집이 좀 잘 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우리 엄마한테다가 그냥 뭘 자꾸만 요구를 했어요. 그럼 돈이 좀 있으셨던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공부를 잘하고 내가 노래를 잘하고 내가 뭘 잘해도 네. 내가 잘해서 잘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해도 그게 다 선생님들의 덕으로 돌아가서 네. 내가 잘하면 선생님들이 예린이가 잘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학교에서 뭐가 제기 되는데 이렇게 하고 오는 거예요. 돈 타려고.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못해야 되겠구나. 네. 엄마한테서 갖고 가는 것도 한두 번이고 네. 엄마한테도 미안하잖아요. 네. 그래서 문제적 여자로 모든 일을 청개구리처럼 놀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내가 문제를 일으키면 네. 엄마한테 가서 얘기를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문제적 여자가 됐던 거죠. 아 그럼 일부러 문제적 여자가 예, 되신 거예요? 일부러 된 거죠. 일부러 막 엄마한테도 숨기고 망나니처럼 뭘 놀고 하고. 학교 가서도 망나니처럼 놀으니까 선생님들이 엄마한테 와서 뭘 달라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예. 아니 망나니가 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오죽하면 우리 엄마 아니 혹시 망나니 역할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이거 내 적성에 맞았다 그런 생각은 안 드셨어요? 아니 마음이 여려서 받으려고 작정한 선생님이면요 저분이 진짜 망나니여서 무서워서 말을 못한 거지. 아니요. 얘가 애매긴다고 와서 또 선생님 불러다가 돈 받죠. 오죽하면 저분이 무서워서 우리 그 선생님한테 어머니가 참은 거예요. 저를 위해서 네. 학교에 어떤 일까지 했냐면요. 어. 그 부모님들이 그 첫날에 시집을 가게 되면 첫날에 빨간 비로도로 이불을 많이 했어요. 그 빨간 비단? 비단. 네. 그 비로도 이런 거 비로도 알아들었다. 하는데, 네, 비단. 북한에서 비로도 이불을 해갔는데 그 빨간 비로도 이불 등을 뜯어가지고 엄마가 네. 그러게 그 김정일이가 위대한 우리 장병들에게 영광이 네. 있으라고 제일 먼저 음성을 탁 발치를 했을 때 그걸 그 이불등에다 새겨가지고 학교에다 줬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는 그걸 갖고 4.25 날에 네. 조선인민군 창건 날에 네. 군부대 공연을 갔었어요. 아 그거 2월 8일로 땡겨졌던 그날이죠? 네, 맞아요. 공연을 갔었어요. 그게 완전 학교적으로 화제가 됐었거든요. 그 아, 어머니가 비료도가 네.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비단. 비료도가 네. 비단이 아니에요. 그럼요. 북한에서 말한 비료도는 네. 여기로 말하면 그 뭐라 그러지 이렇게 이거 달라요. 잠깐만. 실크? 실크 아니고 뭐예요? 그 하여튼 그 원단 같은 거예요? 원 비단은 좀 반짝반짝하고 네. 이렇게 실크처럼 이렇게 사락사락한 느낌이잖아요. 네. 여기 우리가 말하는 비료도는 아니 생각나 말해주세요. 네, 비로도 아무튼 네. 그걸로 네. 이제 뭘 이렇게 뭐 네. 재봉을 해가지고 뭘 만든 술을 거죠. 다 나가지고 노란 걸로 위대한 아. 장병들에게 영광이 있으라 조선인민군 장병들 써가지고 야 그거 명대사잖아요 김정일에. 그쵸, 영민들에게 영광이 있어라. 네, 저도 맞아요. 이 동영상 봤거든요. 조선인민군 장병들에게 영광이 있어 이랬잖아요. 저도 그거 보고 그 말로 그렇게 왜 마지막까지 그렇게 했을까요? 그래서 그걸 노란
빨간 글로 써서 옆에 이게 낼 수 있잖아요. 네. 그까지 달아서 대를 해가지고 학교에다 딱 준 거예요. 또 완전 어떻게 학교적 보면은 화제가 됐었어요. 딱 바친 거죠. 이렇게 그렇죠. 뇌물처럼. 네. 그게 완전 애국적인 소행이죠. 야, 그러면 이걸 한 번 바치면은 야, 저 사람은 이렇게 한 번 하는 사람이구나를 알면 또 더 바치도록 그렇죠.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럼 언젠가부터는 이거를 끊어야 될 텐데 그래서- 끊으면 또 살기가 힘들어지잖아. 그래서 문제적 여자가 됐다. 아, 근데 이해할 문제적 수 있어요? 여자가 되고 나서 근데 그래도 계속 요구할 것 같아요. 계속 요구했죠. 그러니까. 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러니까. 계속 요구했는데 그게 사회에 나가서 사람도 그 문제적 여자가 되려고 처음에는 생각을 안 했는데 사회에 나가서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 보니까 그게 또 작동을 한 거예요. 남 도와주기. 저분은 그냥 그 의지의 하신이면 정의의 아유, 또 멋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돈이 많은 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네요. 네, 맞아요. 주변에 입소문 나면 다 뜯으려고 달려들고. 야, 이게 참 웃긴데 그런 경험 없으셨어요? 지영 씨는? 이렇게 막 어떤 경험이요? 뭐 바치라라고 좀 어느 정도 좀 요구가 들어오면 저도 엄청 한번 바치려고 바쳤어요. 하고. 저도 네. 엄청 바쳤죠. 네, 뭘 그러니까 이렇게 바치셨어요? 어릴 적부터 이제 저희가 철들어서 95년도부터 권한행군 시작됐잖아요. 네. 그 선생님들이 차표 열차표를 떼고 장사를 계속 다녀야 되잖아요. 그치. 근데 저희 엄마가 선생님들이 철도 장사를 다녀요? 응, 철도 네, 네. 왜냐면 먹을 게 없으니까 선생님 애들 공부시켜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담임 선생님이 장사를 떠나겠다 했어요. 엄마들한테 나는 니네 자식들 공부 못 시키겠다. 장사하러 가겠다. 그랬어. 공립학교에서. 그러니까 애들이 다 대학을 가야 되는데 네. 선생님이 공부 안 공부 안 시키면 시키면 장사 다니겠다고 그때는 하니까. 가정 이제 교사도 없었어. 학원도 네. 없고. 그래서 학부모들이 모여서 야 우리 선생은 정말 가면 안 돼. 우리 쌀 먹자 해서 네. 2kg씩 모았어 한 집에. 근데 그때 인연이 우리 40명이었어요 학급에. 그러면 2kg씩만 모아도 80kg가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갖다 줬어. 이거 가지고 가지 마라. 우리 애들 공부시켜라 해서 선생은 있었어. 근데 이 선생만 아니라 학교에 선생 많잖아요. 그쵸, 많죠. 근데 이런 선생들은 학급 담임이 아닌 선생들은 네. 자기 강의 시간 강의만 하고 어떻게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야. 열차 타고 이제 떠났는데 저희 엄마가 철도에 있었거든요. 네. 엄마한테 계속 차표씩 물어시키는 거예요. 그치. 차표 사다 달라고? 그러니까 차표가 떼달라고. 기차에 오를 수 있는 손님은 10명인데 오르겠다는 사람은 20명이야. 좌석이 한 그러면 명 있어요. 이 10명만 사가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또 이제 안면이 들어가는 거기 직원이니까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강의 들어가면 나와 이러거든요. 그럼 나가요. 차표 빨리 해다 달라고 엄마한테 차표 빨리 내려가 엄마 직장에. 그래서 수업 빠져야 돼요. 근데 이게 사실은 혁명 역사라든가 뭐 도덕 시간이라든가 이러면 괜찮아. 혁명 역사야 뭐 계속 듣던 소리인데 이게 물리 뭐 화학 수학 외국어 이런 시간이면 기본 내가 과목이니까. 한 수업 빠지면 기본 공부를 과목이거든요. 못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이제 또 장사를 하러 가야 되니까 그쵸. 열차를 타고 참 상상할 수 없는 거니까 네. 나라에서 배급이나 월급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선생님들도 이제 장사를 하러 다녀야 되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저희 상황인 이 거죠. 막설을 들으신 만약에 네.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야, 그 한 번은 당연히 임을 받아서 돈이 많은 건 당연한 건데 네. 왜 한국에서 그걸 가지고 그렇게 떠들어? 이럴 거야 아마. 네. 나도 처음에 와서 네. 아니 국회의원이 뭐 아들이 어디 대기업 취직했는데 네. 비리고 막 이러면 아니 아빠가 국회의원 할 때 아들이 좀 들어갈 수도 있지. 그런 것도 못하겠어? 이랬었어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이제는 없구나. 5년 당연한 지나니까 생각을 했던 거죠. 5년 지나니까 이게 나쁘구나. 네. 사람은 평등하구나. 그쵸. 이래서 지금부터는 눈이 이제 발을 베겠지. 그쵸. 처음에는 아니 나도 우리 아빠 국회의원이면 대기업 넣어달라고 그러겠는데 저렇게 그런 게 아주 익숙할 수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기회의 공정함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네. 이제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쵸. 기회가 동등하게 네. 주어져야 한다.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더 특별한 혜택을 누려서는 안 된다. 물론 그 돈을 그 원칙에 맞게 법칙에 맞게 사용하는 거는 문제될 게 없죠. 근데 그런 북한은 걸또 권력이면 다 되고 재산물 수 없고. 돈이면 다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비리는 계속 남한에도 있지만 그 비리 자체가 공개될 때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미움을 받는 거를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고마운 거죠. 그쵸. 북한에는 너무 당당하잖아요. 이게. 당당하지. 너무 당당해. 이제 돈으로 법과 원칙을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한국은 이게 숨겨졌다면 북한이 이거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하는 거예요. 뇌물도 달라고 요구를 해요. 내가 너 살려줄게 얼마만 내라. 이게 걸려들지 요구를 않는 해요. 말이에요. 여기는 요구를 하지 않고
뒷돈으로 아이 뭐 그쵸. 아이아이 하면서 그룹반이라는 소리지. 그 드라마에서처럼 사과 박스 근데 탁 북한은 지려주잖아요. 북한은 요구를 해요. 요구해요 북한은. 요구를 해요.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 그렇게 많이 망가져가고 있는 건데. 맞습니다. 생각났다 아까 비로도 벨벳. 벨벳. 아 벨벳 그렇게 그것도 반짝반짝. 그래 털에 네. 이렇게 잔잔한 털처럼 네네네. 한 거. 네. 내가 안 생각하면 내가 못 자거든 밤에. 아, 벨벳. 아 뭔지 알겠다. 벨벳에 이렇게 노랗게. 네, 그러니까 얼마나 빨간 이뻤겠어요. 벨벳에 이렇게 노랗게 한 거죠. 완전 좋은 거 대박이죠. 같아요. 네. 또 그 노란 글씨 그 네. 북한의 노란 상징 글- 글씨. 연가 여기다가 노란 글씨 새기면 딱 그 느낌 날 것 같은데. 여기서 하지 마시고 다음에 거기다가 북출남 세 개만. 여기다가요. 요거처럼 생겼어요. 요거처럼. 북출남. 노란 걸로 북출남 이렇게. 아니 하지 마세요. 너무 이상할 것 같아요. 그 국장님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국장님한테. 근데 그런 사회인데 그래도 저는 그 북한 사회가 그렇게 부패하고 뇌물이 잘 통하고 시스템이 망가졌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다행이다 싶은 거 하나. 뭐가요? 그랬기 때문에 탈북을 많이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경 경비하는 사람들한테도 돈을 내밀면은 문을 열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 제일 초기에는 네. 돈을 주게 되면 자기네가 돈 벌어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언제부턴가는 네. 돈은 돈대로 받아먹고 갔다가 고발하는 거는 고발하고. 아 그렇게 하기도 해요. 예, 그렇게 하기도 그러니까 하고. 일단은 열어줬다가 나중에 고발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사실은 한국에서는 일단 열어주는 것도 통하지 않거든요. 여기서는 다 그쵸. 아이고 제가요 네. 여기 북한은 와서 안 돼요. 계속 이제 형사님들이 이제 야 어려운 거 있으면 말해라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북한에는 경찰을 알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찰은 불법을 잡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살아가려면 불법을 눈 감아줘야 되니까 그쵸. 우리는 경찰은 무조건 돈 받고 불법을 감춰주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어요. 여기 와서 형사님 나 이거 이 사람 아 뭐 내 돈 꺼갔는데 돈 안 주는데 이 사람 돈 받을 수 있는 좀 자료 캐보면 안 돼요? 안 된대요. 또 형사님 아 주차하다 걸렸는데 이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야. 안 된대. 야. 아 그래서 내가 말하다가 아니 전화하지 말라고 도대체 뭘 도와줄 거인데 계속 도와달라고 전화하냐고 나 이랬다니까.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 형사님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근데 나는 그것도 못 해주냐고 그랬었어. 전화 한 통 가지고 그런다고. 저 대한민국에 와서 놀란 게 김영란법 있잖아요. 네. 네, 놀랐어요. 접대에 진짜. 대한 거 네. 원칙이 딱 있는 네, 거죠. 금액이 선물도 5만 원 네. 이상은 안 되고 저 진짜 놀랐어요. 맞아요. 기자님 저는 괜찮아요. 저한테 주세요. 이게 한국 사회에도 점점 더 이런 그 법치 문화가 이 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의식들이 점점 높아지고 발전해가고 있는 것 같은 게 저 어렸을 때마다도 기억하는 게 그 교통 경찰한테 걸렸을 때 이제 딱지 떼잖아요. 뭐 신호 위반이나 네네. 과속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이제 교통 경찰한테 막 빌어요. 네. 한 번만 봐주세요. 아니면은 나 누구 여기 누군데 이게 좀 네. 제가 봐주세요. 맨 뭐 이런 처음에 식으로. 와서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 와서 네. 바로 운전면허를 따고 바로 중고차를 사가지고 운전을 네. 했었어요. 근데 제일 처음에는 그 좌회선 차량이 있고 네. 우리가 직진 가는 차량이고 좌회선 차량이 있잖아요. 네. 근데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또 있어요. 네. 근데 그 노란 줄이 있는데 그걸 네. 잘못 계산해 가지고 2차선인데 네. 오는 차 가는 차만 딱 됐는데 반대편 차선에 가 있은 거예요. 아 역주행을 역주행을 하고 그래서 하셨구나. 지금 좌회선 그리고 깜빡이를 작정을 하셨네요. 좌회선 깜빡이를 아니 그 켜고 문제를 한국에 와서도 이렇게 했네. 정말. 좌회선 깜빡이를 치고 있었는데 경찰차가 빼빼빼빼빼빼 어, 오더니 딱 걸렸다. 왜 여기 서 있냐고 차선에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서 막 경찰 아저씨 자, 경찰 아저씨 저 어. 북한에서 금방 왔어요 하나도 몰라요 막 이랬거든요 과연 그랬더니 통했을까? 웃으시면서 통했어요 아, 우리 그건 진짜 못 켜요. 예. 가끔. 노란 선이 네. 여기가 차선 그거다 앞으로는 노란 선을 절대 넘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경찰이 북한에서 와서 큰일 날 깜짝 뻔했다. 놀래서 그랬을 거예요. 거의 몇 년 전이죠. 중앙선을 그 몇 년 전인 거죠. 한국에 와서 2년 됐나? 아 진짜 야. 진짜 한 그래도 꽤 된 거예요 지금부터는. 아, 그때는 나만의 비리가 통할 때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똑같이 해도 안 통할 수도 있어. 지금은 그러니까 진짜 더 지금은 엄격하더라고. 내가 나가서 저 북한에서 왔어요. 이래도 딱 뒤두실 거야. 그치. 너 두 배로 끊을 거야. 그런 데는 그때는 북한 말투도 채 고치지 못한 때였어요. 그때 너무 엄마 경찰 아저씨 저 북한에서 금방 왔어요. 아니 북한에서 운전하고 왔다 그러죠. 지금 막 저 운전면허 어제 땄어요. 뭐 야, 또 이런 에피소드가. 우리 이 기자님은
엄마 돈 때문에 문제적 여자가 된 게 아니라 원래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어쩜 좋을까요? 자, 이제 또 문제적 여자의 타이틀을 달고 우리 함께 우리 예린 기자님이랑 이렇게 방송을 함께 했는데 사실 오늘 이렇게 끝내고 네. 또 보내드리기가 참 아쉬운데 또 많은 분들께서 원하시면은 예린 기자님을 또 특별 게스트로 언젠가 또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이제 출연하시기 전까지만 해도 부담스럽다고 네. 막 얼굴을 찌푸리면서 안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네. 이렇게 잘하실 수가. 이래서 사람은 지내봐야 안답니다. 네. 이렇게 화끈하게 얘기해 주실 재밌었어요. 수가. 아, 이게 자. 잘하는 거네요. 네. 그럼요. 되게 웃으시면 돼요, 잘했을 우리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그 법과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네. 해봤어요.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법과 원칙이 좀 바로 서는 네. 그날이 얼른 이렇게 사실 한국 사회는 계속 그렇게 가고 있죠. 네, 이제 맞아요. 북한 사회가 언제 그런 법이 바로 설 날이 올 수 그렇죠. 있을까? 북한 사회가 네. 제대로 서지는 못해도 받아먹는 걸 좀 부끄러워라도 했으면 좋은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1단계는 네. 일단 김정은이 물러서야 돼요. 일단은 인권이 보장돼야 네. 돼요. 그쵸. 그래야 그러니까. 모든 게 아. 다 자기 자리 들어가요. 정은이부터 좀 거기에 어떻게, 관심이 네. 전혀 없는 그 백두혈통만 강조하고 네. 있는 네. 그 마인드 자체가 일단은 그쵸. 뿌리가 뽑혀야 되는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오늘 원래 우리 원년 멤버 김지영 기자님하고 네. 또 이혜린 기자님하고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아마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또 북한에서 청취하시고 계신 북한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좀 신선한 네. 북출남이 됐을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이만 여기서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퇴근!